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알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시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시제 파트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그 영어의 동사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가지는 특성, 시제, 시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라는 거는 영어로는 tense라고 하고요.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동작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 진행 시제. 그래서 각각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게 총 6가지 시제고요. 이 다음 파트에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요 세 가지 시제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해서 또 6가지 시제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는 몇 시제? 12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달달 외우고 이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기본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를 중점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겠죠. 왜냐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이전을 과거, 현재 이후를 미래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만 써서는 안 되고요. 동사 원형에 s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es를 붙여준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준다. 이러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잠깐 선생님하고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먼저 친구들이 3인칭 단수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3인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의 인칭. 네, 영어뿐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1인칭, 2인칭, 3인칭. 우리가 말을 할 때 1인칭이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나 또는 나를 포함한 우리. 그래서 영어로는 I, w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인칭이라는 거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또는 너희들, 너네들이라고 말하는 단수, 복수. 영어는 이제 2인칭 같은 경우는 you, 이렇게 우리가 단수, 복수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 3인칭을 친구들이 제일 좀 까다롭게 느끼는데 3인칭은 뭐냐면 1, 2인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다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안 들어가 있고 상대도 안 들어가 있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요거를 3인칭이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인칭 단수에서 단수, 복수 개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죠? 단수는 한 개 또는 한 명, 복수는 두 개, 두 명 이상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 3인칭 단수라는 거는 보통 he, she, it,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어를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주어가 이러한 아이들이 등장을 할 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기본적으로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s만 붙이면 참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s를 붙입니다. 이게 기본 규칙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해서 like, like 이러한 e로 끝나는 동사는 역시 s만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은 여러분이 모르는 친구들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일단 필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5가지 제가 이제 마지막 스펠링들을 썼습니다. 어떤 단어의 끝이 S, O, X, CH, SH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요. S만 붙이시면 안 되고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단어들 끝에, 스펠링들 끝에 s를 붙이게 되면 발음이 굉장히 어색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요 5개 스펠링을 외울 때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요거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치시오. 돈가스 먹을 때 우리가 소스 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라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S와 O. 그 다음에 스 할 때는 X. 그래서 소스 해서 소스를 취. 이 발음교상의 CH가 취 발음이거든요. 그리고 SH가 쉬 발음이 납니다. 쉬시오. 이거는 뭐 앞에서 한번 나왔기도 한데, 네, 또 나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소스, 쉬. 이렇게 해서 이 5개 스펠링으로 끝날 때는 우리가 반드시 ES를 붙여줘야 한다. 이 규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를 좀 간단하게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 레벨 2 정도에서 요 내용들은 레벨 1이나 레벨 2 문법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각각의 단어들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 주셔야겠고요. 요 5개 스펠링은 암기를 하시고 얘네들 뒤에는 ES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칙은 어떤 게 있냐면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입니다. 자음은 뭡니까? 모음을 뺀 거죠. 아에, 이오, 우. 아에, 이오, 우. 이 모음을 뺀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자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이 끝나는 경우는 이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이 하시는 study 이 단어 보면 D가 자음이죠. 자음 플러스 Y니까 우리가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studies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studies IES로 고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맞물려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애가 있냐면 play, 놀다라는 play. play는 Y로 끝나긴 하는데 A가 모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S를 붙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많이 길어졌는데 다시 이제 원래 파트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자,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S다. 그렇지만 소스를 치시오는 ES, 자음 플러스 Y는 IES 이렇게 고쳐준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She really likes chocolate. 그녀는 진짜로 정말로 초콜릿을 좋아한다. 주어가 she 3단이잖아요. 그래서 S를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요. 네, 봅시다. 현재 시제는 현재의 지속적인 성질이나 상태,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현재 시제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일,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나는 매일 조깅을 한다. 또는 뭐 나는 매일 산책을 한다. 이러한 것들. 반복적인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 이러한 것들. 이게 뭐 어제는 지구가 네모였다가 오늘은 세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 이런 걸 표현할 때 특히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Tom wears the same t-shirt every day. 톰이라는 애가 매일매일 같은 티셔츠를 거의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반복적인 습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The earth, the sun, the moon 이런 식으로
태양이 뜨죠. 어디에서? 동쪽에서. 어느 날은 서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뜨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항상 반복되는 진리. 항상 네,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을 표현을 해준다. 뭐가? 현재 시제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시점 또는 과거 시제. 그래서 영어로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현재 시제 얘기할 때 보통 현재 시제, 요거는 영어로 네,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present tense라고 하겠죠. present가 현재라는 뜻도 있고요. 선물 또는 동사일 때는 주다. 뜻이 맞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past tense라고 하겠죠. past tense. past가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과거 시제는 그러면 영어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냐면 과거 시제는 얘는 조금 낫네요. 그쵸? 왜냐면 현재 시제는 주어가 3단일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시제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에다가 d만 붙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ed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친구들이 보통 이제 3단 변화라고 해서 현재, 과거, 분사, 또 다른 말로 PP라는 거 외우시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데요. come, came, come.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절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는 따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예문 보시면 The musician lived in the old apartment. 그 음악가가 살았대요. 어디에? 낡은 아파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He came home very late yesterday. come가 아니라요. came, 이거는 불규칙 변화니까 어떻게 해요?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의 불규칙 3단 변화.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야 하는 것들 꽤 여러 개 있으니까 암기를 꼭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현재 시제가 가지는 좀 특별한 의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습관적인 일, 그 다음에 진리를 표현할 때. 이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 이전에 당연히 다 일어난 과거 시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표현할 땐 당연히 과거에 시제로 쓴다. 그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게 당연히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점의 부사 last. 이때 last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지난.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ago는 전에, 예전에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he moved to Seoul last year. last year 아까 말했죠. 마지막 해가 아니라 지난해, 작년이라는 뜻입니다. She moved to Seoul. 그녀가 서울로 작년에 이사를 했다.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자,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breakout은 전쟁이 발발하다라는 네, 동사 수거입니다. 자, break out 전쟁이 일어나다, 발발하다. 이거 한자어로 이제 일어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다. 그래서 break는 부서지다, 깨트리다, 깨지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break, broke, broken 3단 변화 역시 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래 시제는요. 미래 시제도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는 종종 물어보니까요. 시험에서 꼭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우리가 조동사 will을 기억을 하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동사 will이 있고요.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 will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be going to라는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will하고 be going to 뒤에는 무조건 동원이가 와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원이, 그 다음에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데요. 자, will하고 be going to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어떨 때?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이때는 이제 당연히 같은 뉘앙스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will을 쓸 경우는 will, 주어의 의지, 어떤 자기의 뜻이 강하게 담겨 있거나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결정한 일, 이럴 때 특히 will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비고잉 투라는 건요. 비고잉 투라는 거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뭔가 계획된, 이미 정해진 계획, 이러한 표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will하고 begoing to는 미래 예측은 같지만 will은 뭔가 주어의 의지나 즉흥적인 일, begoing to는 미래에 대한 계획, 예정된 일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예문을 보시면 Mom, I will help you clean the living room. 제가 도와줄게요. 엄마가 거실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게요. 자, 내가 집에서 있다 보니까 부엌에 이제 거실 쪽에 나갔는데 그 순간에 엄마가 이제 거실 청소를 하려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얘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이 이 아이라는 사람이 뭐 하루 전에 계획을 했다든가 이러한 예정된 계획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주어의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I'm going to help you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I will help you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It is going to rain soon. 자, 요거는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끼어 있어. 그래서 it i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be going to 또는 it will rain soon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둘 다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세 번째는 I'm going to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자, 이때 다음 주에 그 모임,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런 거는 뭔가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사전에 계획, 스케줄이 짜져 있는 거니까 이때는 I'm going to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상당히 시험 대비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2번, 3번은 특히 3번 꼭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저분해져서 조금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네, 3번 좀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고요. 자, 먼저 2번은 공식적인 일정이나 시간표를 말을 할 때 미래라고 해서 꼭 will이나 be going to 이런 애들을 꼭 써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일정이나 시간표.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는 비록 미래 시점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을 쓸 수 있다. 자, 실제 어떤 경우냐면 The movie starts at 4 p.m. 영화는 4시에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현재 말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영화가 갑자기 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영화가 시간이 뭐 3시 50분, 4시 10분 이렇게 변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써져 있고요. I'm leaving for England next month. 나는 다음 달에 영국으로 떠날 거야. 떠날 예정이야.
해서 요때도 보시면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 왜?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지금 진행형을 써서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표현할 때 예전 이제 문법책에서 주로 왕래 발작 동사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다, 갈 왕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다, come. 올레자, 출발하다, 출발하다. 출발하다 뭐가 있을까요? depart, 네, leave, 이런 거 있겠죠? 차근 도착하다, arrive, 뭐, 이런, 네, 동사들은 그 비동사하고 얘네들 자체에 ing를 붙여서 진행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미래 시점, 네, 계획된 어떤 미래 시점을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이 동사들이 많이 쓰인다,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특히 2학년 돼서 이제 내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간, 조건, 이런 그 절들은 주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이제 부사절이죠.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은 대표적으로 when이 있겠죠. 그쵸? when이 이끄는 부사절 또는 before나 after 얘네는 전치사도 되지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역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러한 시간의 부사절이 있겠고요. 조건은 if절이 있겠네요. if 주어 동사. 이러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비록 미래의 의미라 하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를 표현한다고 will 이러한 조동사를 쓰면 영어 문법에서는 틀린다. 자, 라고 이제 보셔야 하겠고요. 실제 예문을 봅시다. When you finish your homework, we will go out for dinner. 너가 너의 숙제를 끝마칠 때 우리는 외식하러 나갈 거야. 자, 아직 얘가 숙제를 끝마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when you will finish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렇게 쓰면 틀린다. 왜?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밑에 if 조건의 부사절이겠죠? If it snows tomorrow, we will play outside. 내일 눈이 오면 우리가 신나서 밖에서 이제 눈싸움을 하겠죠. 밖에서 놀 거야. 내일의 시점이니까 당연히 if it will snow tomorrow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지만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요 얘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기본 시제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행 시제를 볼 건데요.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렇게 각각의 진행형을 붙여준 이름들입니다. 자, 먼저 현재 진행형은 am, are, is, 비동사죠. 그쵸? 요 세 가지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 동작을 특히 강조할 때 진행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어, 그냥 I study 이렇게 I study English 나 영어를 공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I am studying English now 지금 현재 영어 공부 중이란 말이야 이렇게 뭔가 자신의 동작을 강조할 때 여기 예문 보시면 Jim is swimming in the pool now. 짐이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중이야. 그래서 뭐 같이 갈 수 없다든가 네,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작은 2번은 역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 역시 미래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미래음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자, 여기 3번의 작은 2번을 참조하라 라는 얘기는요. 여기 will을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am visiting my parents this weekend. 여기서 I will visit my parents this weekend. 이렇게 물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진행형을 써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이다. 부모님을 방문할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은 당연히 과거 비동사 was는 주어가 I일 때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비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were 얘는 주어가 you 그쵸? were 여기 잠깐 써볼게요. 자, were 요거는 주어가 you 또는 어떨 때 3인칭 복수일 때 그쵸? 3인칭 복수일 때 그리고 1인칭 복수일 때 당연히 were 이렇게 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괜히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이 was는 뭐예요? am하고 is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요 were 얘는 뭐예요? are의 과거형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것의 과거. 그래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의 ing 당연히 써줘야 진행 의미가 표현이 되고요. 과거에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 진행이라는 거는 미래 진행은 뭐예요? 그쵸. will이 필요하겠죠. 그쵸? will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 표현인데 will은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원이밖에 못 오니까 얘는 항상 will be ing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한다. 자, 먼저 과거 진행 예문을 보시면 Mick was talking on the phone when I saw him. 내가 믹 봤는데 걔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전화로 뭔가 얘기 중이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밑에는 I will be on flight at this time tomorrow.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내일 아마 제가 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 시간쯤에는 on flight, 비행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어, 여기에서 뭐죠? 죄송합니다. 미래 진행을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써서는 안 되겠고요. 자, 미래 진행을 좀 살리자면 I will be 여기다가 sleeping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내가 내일 이 시간에는 비행기에서 아마 자고 있을 거야. 피곤해서. 이렇게 써야 이제 will be ing 미래 진행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 이제 요것도 역시 시험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일단 이해를 하시고 암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유, 누구누구 거다. 감각, 우리 몸의 오감, 감각 동사 우리 여러분 이제 배우신 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각 관련된 동사들, 감정, 그 다음에 인지, 알다, 믿다, 이러한 신념, 인지, 뭐 이러한 것과 관련된 동사들, 예를 들어서 have, see, 보다, hear, 듣다, like, 좋아하다, 감정이죠. hate, 싫어하다, know, 알다, believe, 믿다. 이러한 애들은 진행형 불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진행형 불가다. 그래서 she has two daughters. 그 여자가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쓰지만 she's having two daughters. 그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딸이 둘 있다 이러한 얘기인데 진행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요 have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have 같은 경우는 이 뜻 말고 먹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다의 뜻일 때는 진행 불가입니다. 그치만 먹다는 동작이 보이는 동작 동사입니다. 따라서 먹다 할 때는 당연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m having pizza. 나 피자 먹는 중이야. 이럴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맥상에서 어떤 단어들과 어울려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I'm seeing the movie. 나는 영화를 보는 중이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어, I'm liking him.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중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She's knowing 어, history. 그녀는 역사를 아는 중이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문법은 항상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라고 한 건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예문과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문법을 학습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현재 완료 관련해서 이제 나머지 6가지 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이제 강의였는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